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페루 대학생들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왔다가 공항에서 3초 만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중국이랑 비슷한 데 아냐? 이렇게 말하던 리마 대학교 여학생 6명이 교수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는 순간 이 페루 교수님이 갑자기 학생들을 붙잡고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카밀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공항에서 뭘 봤길래 이런 일이? 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카밀라 로드리게스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여행을 결정할 때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페루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과 비슷한 곳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한 번쯤은 아시아 시장을 직접 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돈이나 쓰고 오자고 하셨던 거죠. 저희 6명이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공항이 꽤 크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페루 리마의 호르에 차베스 공항도 남미에서는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닥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페루에서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깨끗한 바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깨끗한 바닥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페루 공항에서는 스페인어와 영어 정도만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안내판들이 하나도 낡거나 더러운 게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새로 만든 것처럼 깨끗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관분이 저희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스페인어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완벽한 스페인어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면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화물 찾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페루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힘든 표정 하나 없이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말이죠. 이건 그냥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저희와 똑같이 놀라셨습니다. 페루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 이런 광경을 처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공항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저희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철 안이 페루 어떤 고급 호텔보다도 깨끗했거든요. 좌석은 물론이고 바닥, 손잡이, 심지어 창문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하철에서 과일 껍질이나 음료수 캔을 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자리를 양보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도 말이에요. 페루에서는 외국인이면 오히려 더 경계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저희 짐을 직접 트렁크에 넣어주시면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요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미리 설명해 주셨거든요.
페루라면 기사가 외국인을 보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서 바가지를 씌우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택시가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본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선은 완벽하게 그어져 있었고 신호등은 모두 멀쩡히 작동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는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가 한두 곳이 아닌데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건물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모든 건물이 깨끗하고 멀쩡했거든요. 페루에서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외벽이 더럽거나 금이 가 있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그런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저희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환영한다며 한국 관광 안내 책자를 스페인어로 된 것까지 준비해서 주셨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했거든요. 침대 시트는 물론이고 화장실, 샤워실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수돗물이었어요. 그냥 틀어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페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서 이 모든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는 이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깨끗하다 좋다고 말씀드려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곳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먼저 지하철역 입구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계단 한쪽에는 올라가는 사람들, 다른 쪽에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놀라운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전철문 양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철이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다음에 차례대로 타는 거였어요. 페루에서는 전철 문이 열리면 너도 나도 밀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전철 안에서도 신기한 걸 많이 봤습니다. 임산부나 어르신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음 역에서 내려서 하더라고요. 명동에 도착해서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직원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제품을 체험해보라고 하면서 샘플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페루였다면 샘플을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사야 했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매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질문했는데도 직원이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페루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따로 추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한국 음식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직원이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급하게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요. 그런데 이때부터 교수님이 조금씩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분명 나중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페루에서는 너무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계산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처음에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추가 요금도 팁도 서비스료도 없었어요. 게다가 계산서까지 영어로 된 걸 따로 출력해서 주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쇼핑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친절했고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교수님은 계속 주변을 살피셨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궁궐로 향하는 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 한 명이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한국 아저씨가 주워서 돌려주신 거예요. 그냥 돌려주신 게 아니라 혹시 고장 났는지까지 확인해 주셨거든요. 페루였다면 떨어진 휴대폰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주운 사람이 더 미안해하면서 혹시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경복궁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는데 외국인 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할인을 해주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궁궐 안에서 관광을 하는 동안에도 신기한 걸 많이 봤어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찍고 문화재 앞에서는 조용히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켜주셨고 어떤 분은 저희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시기도 했거든요. 페루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점심시간에 궁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양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거든요. 페루 같으면 관광지 근처 식당에서는 가격은 비싸고 양은 적은 게 당연한데 말이죠. 더욱 신기했던 건 반찬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국 이런 것들이 공짜로 나오는데 리필도 해준다는 거예요. 페루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공짜로 계속 주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저렴할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분명 어디선가 바가지를 씌우거나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오후에 인사동을 구경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한국 전통 과자를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요. 교수님은 이것도 나중에 비싼 값을 받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계산할 때도 처음에 말한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서비스로 준 과자값은 전혀 받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는 한국 전통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친절할 리가 없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니까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넷째 날 저희는 홍대 근처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페루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좀 시끄럽고 어수선한 편인데 여기서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질서정연했거든요.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페루였다면 시끄럽게 떠들면서 구경했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길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쓰레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담배꽁초도 길에 버리지 않고 재떨이에 버리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웃어도 크게 웃지 않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직원이 저희에게 달려와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였거든요. 저희는 몰랐는데 직원이 알아서 챙겨준 거였어요. 페루였다면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직원이 오히려 쫓아와서 돌려주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충전기는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더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괜찮다고 손짓으로 표현했는데도 계속 자리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욱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본 광경도 놀라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고 걷는 사람들은 걷는 길로만 다녔어요. 더 신기한 건 쓰레기통 주변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그 옆에 쓰레기를 두지 않고 다른 쓰레기통을 찾아가더라고요. 페루였다면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그 주변에 그냥 버리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가족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먹을 것을 먹고 나면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버린 게 아닌 쓰레기까지 주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나라가 정말 있을 수 있느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다섯째 날은 저희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경복궁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거든요. 남대문 시장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경복궁으로 이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세게 내리더라고요. 저희는 우산도 없었고 비를 피할 만한 곳도 마땅하지 않았거든요. 궁궐 안에서 비를 맞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관광객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저희가 먼저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맙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돌려드릴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는데 궁궐 관리소 직원들이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로요. 그것도 비닐 우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산을 말이에요. 직원분이 저희한테도 우산을 주시면서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로요. 저희가 정말 좋다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한국을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나서 저희는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서요. 페루였다면 우산 빌려주는 것만 해도 돈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는 공짜로 주신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본 광경이었어요. 비가 그친 후에 궁궐 바닥에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겼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 물웅덩이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한국 아주머니가 휴지로 물웅덩이 주변을 닦아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였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이 미끄러질까봐 걱정해서요.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는 진짜였거든요. 누가 보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교수님도 그때서야 의심을 거두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건 연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에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택시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가 페루에서 왔다는 걸 아시고는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번역 앱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사님께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고, 그리고 모든 게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기사님이 번역 앱에 뭔가를 치시더니 저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 건 당연한 거라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건 우리의 전통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지금은 조금 살기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자기 지갑에서 작은 카드 같은 걸 꺼내서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작은 책갈피였는데 기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틈틈이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기억해달라는 마음에서요. 이런 정성과 마음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 거의 다 와서 기사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한 건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는다고요. 내가 편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기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좋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페루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좋게 기억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기사님인데, 오히려 기사님이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시니까 정말 미안하고 감동스러웠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계산하는데 또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짐이 많아서 트렁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추가 요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한 건물이나 좋은 시설도 물론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기사님이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감동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희가 페루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는 좋은 여행이었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국에 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경제 성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요. 국민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렇게 성숙하고 배려심이 깊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행으로 제가 배운 건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교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어요. 30년 넘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 발전과 시민의식이 이렇게 조화롭게 발달한 나라는 정말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쇼핑이나 하고 돈이나 쓰고 오자던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인생관이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페루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친절과 배려가 가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이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까지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보낼 메시지를 고민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대단한 나라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썼어요. 페루로 돌아가는 15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페루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하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친절하고 배려심을 갖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리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왔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한국을 떠나온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받은 그 작은 책갈피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저에게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여대생들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